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활쓰기, 그 중에서도 use more bow, 많은 양의 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사실은 이 활을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연주자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좀 더 적은 양의 활을 써서 확실히 좋은 소리, 컨택트가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많은 양의 활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당장 이 선택과 집중, 적은 양의 활을 써서 잘 연주하는 솔리스트 중에 꼽는다면 당장 생각나는 게 힐러리 한입니다. 정말 활을 쭉쭉 쓰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적은 양의 활을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연습할 때도 연습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제한된 활을 사용하는데, 정말 힐러리 한의 연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요? 그 완벽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이 선호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활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은 활을 많이 써서일 때보다는 활을 제한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고 싶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심 벤게로프와 바딤 레핀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자카르 브론이 한 이야기,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한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돌아다녀요. 제가 학생 때는 꽤 유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활은 짧다, 그러나 프레이즈는 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짧은 제한적인 활을 가지고 긴 프레이즈 음악을 연주할 때 활을 사용하는 양, 그리고 활을 바꿀 때 연결하는 것,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내포하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활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을 연습을 할 때 구석구석 사용하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실제적인 연습 방법은, 서드 포지션까지 오시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1포지션에서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연습법이 A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극기를 해보는 거예요. 메트로놈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메트로놈의 60이 시계의 1초에 해당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초가 메트로놈의 60이거든요. 그래서 그 1초를 활용해서 한 알에 한 음씩 A 메이저 스케일을 해보는 거예요. A 메이저 스케일을 1초 동안에 한 음씩 하려면 생각보다 빨리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빨리 하는 것도 연습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얘기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혹은 어느 정도 다 자랐지만 팔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팔을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겐 저희가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활 끝으로는 가기 어려워도 활 밑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의 진짜 아래 메탈 부분이 끝나는 곳까지 사용할 것을 정말 그런 학생들에게 항상 주문을 하고, 끝까지 못 가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끝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아예 활의 사용을 여기서 끝내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조금 더 갈 것을 권하고, 그리고 진짜로 끝까지 갔는데 팔이 이렇게까지 펴진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좀 불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몇 센치를 남겨놓으라고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기를 밖으로 빼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악기를 끼는 각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각도를 조금 조정해 주시는 것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만약에 밖으로 악기를 지나치게 빼고 연주했다면 활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앞으로 가야 되므로 더 온화를 쓰는데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악기를 끼고 있는 방향, 각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좋아해요. 이렇게 마치 큰 나무를 안았을 때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악기가 끼워져 있는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온화를 활끝까지 사용하는데 더 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그대로 가보면 사실 이건 굉장히 저도 불편하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악기의 각도를 바꾸어 볼 것. 여러분들이 결국 활의 사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각도를 제외하면 속도와 무게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 얼마만큼의 양의 활을 어떤 무게로 또 뭐 혹은 어떤 속도로 쓰느냐의 문제인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스피드의 이 보잉을 구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빠르든 느리든 어쨌든 온화를, 활을 구석구석 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모든 연주에 온화를 쓰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주로 좀 더 빠른 속도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활을 온화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더 많은 경우에 제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use more bow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가 오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고,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자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1악장을 굉장히 적은 양의 활로 좀 더 과장해서 선택과 집중을 생각해서 연주를 해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좀 더 많은 양의 활을 사용하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상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일부러 조금 극단적으로 적은 양의 활과 많은 양의 활을 써봤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로 다 다릅니다. 연주자들의 소리가 다른 것처럼 어떤 양의 활의 양을 어떤 무게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마다 연주자들마다의 판단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우에는 어쨌든 더 적은 양의 활을 쓰시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활을 쓰시는 걸 연습하심으로써 필요할 때 더 많은 양의 활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어렵지 않도록 평소에 좀 더 많은 use more bow 그것을 좀 연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좀 우스개처럼 하는 말이지만 학생들에게 공부를 빼고는 나머지는 적당한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는 정말 잘할수록 좋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일상들은 연주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쓰시거나 극단적으로 너무 적게 쓰시는 것보다 적당할 때가 좋은 게 많듯이, 활의 양도 음악적인 표현도 때로는 과장이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어떤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적정한 밸런스를 찾으시는 것이 활의 사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활의 양이나 속도가 부족해서 아쉽거나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